냉장고를 여는 순간 며느리의 마음도 함께 열렸습니다. 불편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본 적 있나요? 그것도 매번 방문할 때마다요. 이건 이렇게 넣어야지. 저건 저쪽이 낫겠네. 친절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미묘한 갈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선의와 며느리의 경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의 불편한 순간들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결혼 3년 차 이수진 씨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시댁 부모님이 집에 들르시는데 그때마다 수진 씨는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김영숙 씨는 환한 미소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니? 우리 준서는 어디 있어?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손자와 놀아주던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이 김치는 이렇게 위쪽에 두면 안 돼. 밑에 두는 게 좋아. 수진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오실 때마다 냉장고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이렇게 비닐에 싸서 보관하면 금방 시들어. 키친타월로 감싸서 넣어야 해. 아, 네.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내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시는 걸까? 왜 내 방식을 지적하시는 걸까? 시어머니는 계속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우유도 유통기한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냉동실에 넣는 게 나아. 수진아, 내가 냉장고 정리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근데 있잖아.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40년 살림 경험이 있잖니.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의도가 없으셨으니까요. 오히려 도와주시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시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진 씨는 남편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여시는 거 좀 불편해. 응? 뭐가 불편한데? 엄마가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내 집인데 누군가 내 냉장고를 열어보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기분이 좀. 민호 씨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지적한 게 아니라 조언해 주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야. 수진아, 엄마는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냉장고 정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의 문제였고 존중의 문제였으며 경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주 시어머니는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넣으면서 정리 좀 할게.
지난번에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하더라. 시어머니는 다시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이 소스들 유통기한 다 지났잖아. 이런 건 바로바로 버려야지. 아, 그건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이 달걀들은 문 쪽에 두면 안 돼. 온도 변화가 심해서 금방 상해. 안쪽에 넣어야 해.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남의 냉장고를 열어보고 판단하는 것.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희 집 갔다 왔는데 수진이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왜요? 내가 냉장고 정리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 내가 뭘 잘못했니? 민호 씨는 난처했습니다.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조금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존중? 내가 40년 살림한 경험을 알려주는 건데 그게 존중이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수진이도 어른이고 엄마예요. 자기 집을 자기 방식대로 꾸리고 싶은 거죠.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와주면 간섭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전화를 끊은 후 민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선의도 이해가 되고 아내의 불편함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 지영이를 만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영아,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여시는 거야. 헐, 진짜? 그거 진짜 불편하겠다. 맞아. 좋은 의도인 건 아는데.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이야. 손님 온 것처럼 눈치 보게 돼.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어? 어떻게 말해? 냉장고 열지 마세요라고? 그럼 나 나쁜 며느리 되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네. 근데 수진아, 그냥 계속 참을 거야?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좋은 카페에서 만날까?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고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지. 너희가 내 가족인데.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오실 때마다 냉장고를 여시고 정리해 주시잖아요. 좋은 마음인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 내가 도와주는데? 네. 어머니는 도와주시려는 건데 저는 제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냉장고는 제 일상이고 제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걸 누군가 평가받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 듣는 며느리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서툴러 보여서.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 3년 차예요. 서툴더라도 제가 배우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어.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가 음식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싶고.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제 방식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오지랖이 넓었구나. 오지랖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저한테는 부담이 됐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도움을 청할게요. 필요할 때 여쭤볼게요. 그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앞으로는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참을게.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2번 오셨지만 이제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냉장고로 갔을 텐데 이번에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어머니, 차 드세요. 제가 새로운 차를 샀어요. 고마워, 수진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냉장고 정리가 잘 안 돼서요.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알려줄까? 네,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부탁했고 시어머니는 허락받고 조언을 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 봐, 수진아. 야채는 이렇게 종이로 감싸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그리고 김치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간섭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부엌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비결은 솔직한 대화였어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수진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수진 씨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갈까 하는데 괜찮니? 네, 좋아요.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뭐 가져갈까? 어머니 특제 깍두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어머니 깍두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만들어 갈게. 주말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깍두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손자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냉장고 정리 좀 나아졌죠? 그럼 많이 좋아졌어. 내가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수진 씨에게는 큰 인정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가족.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관계. 저녁 시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자. 그래.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선이라는 것을,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배웠습니다. 도움은 강요가 아니라 요청받았을 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냉장고는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일상이고 각자의 영역이며 서로 존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냉장고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솔직한 대화라는 것. 시어머니의 선의도 소중하고 며느리의 경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희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작은 불편함이 있나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